네, 국내 시장 장 초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 수급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의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택한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을 여전히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 2차 전지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주가 반등 다시 나와주고 있고요. 기아는 최근 주가는 부진하지만 외국인들의 연일 선택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주목을 받았던 우주항공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기업인 현대 로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인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또 합병 출범한 기업이죠. 셀트리온 역시도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관의 수급은요. 어제 또 대형주를 위주로 또 무거운 종목들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LNF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정유주가 주목을 받았던 만큼 S-오일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택은 네이버였다고 한다면 기관들은 카카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는 동진세미캠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시죠. 어제와 연속성이 느껴지는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들도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 장 초반부터 강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의료 관련 기업인 TNL이 오늘 주가 상승과 함께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체크해 보시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역시나 주가가 부진했던 만큼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순매수가 몰렸고요. 그리고 완성차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는 배터리 대장주 삼성 SDI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급 흐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반도체 대형주들이 쉬어가자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에서도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보합권 등락을 그려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2% 소폭 하락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 그 눌림목이 깊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날아가고 있던 대형 반도체주들이 좀 쉬어가자 그동안 못 샀던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가장 큰 특징 변형인 고수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금 전체 개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기아 순으로 좀 이 거래대금이 좀 굉장히 큰데요. 기관의 경우에는 좀 LNF를 가장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된다는 흐름보다는 개인의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의 조정의 빌미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죠. 외인과 기관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편입 비중을 좀 늘려간다. 이 부분은 지금은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들 여기서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들 하에서야 수급이 조금 더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해서 좀 주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권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400억 가량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기관은 2,400억 금융투자와 투신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또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하면서 완전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지수 상황이 보니까 다시금 상승폭이 줄어든 게 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상승폭을 반납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수급에 있어서의 특징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틀간의 하락의 주 원인은 뭡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도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이 거의 뭐 2조에 달하는 매물을 단기간에 쏟아낸 거죠. 네. 미결 작정도 우리가 연말로 넘어가는 구간 동안에 3만 계약이 넘게 쌓였습니다.
그 미결 작정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배당을 노린 또 배당락과 더불어서 들어간 프로그램 매수와 연계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지난 2, 3일간 대거 청산된 거죠. 그러면 청산된 이후에 다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전히 남아있는 한 2, 3조 가량의 매물은 어떻게 소화할 거냐가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유가증권 시장이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뚫지 못한다면 유가증권 시장은 단기간에는 고점이 좀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개인 유동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으로 가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종목, 자신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단기간 내에는 아마도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꼽아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님. 네. 자동차를 자동차 꼽으셨어요. 김종효 고수와 저는 다른 편에 서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는 대형주가 움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다음 주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두 가지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죠. 어제 그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12월에 그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해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어요. 네. 연말 장세에서. 그럼 그거 다시 파는 건가요? 다시 팔죠. 2조 초반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네. 오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선에서는 아마 거의 물량이 다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다음 주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흐름에서 지난주 이어갔던 상승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자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할 때 항상 올라가서 따라잡으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대형주 매매는 미리 들어가서 눌림목에서 길목 지키기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가 급등할 때는 한 3%, 4%, 5% 정도 당일 수준에서의 상승을 보여주죠. 네.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면 그 이후에 3, 4일 또는 일주일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항상 미리 길목 지키기 시기에 눌림목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소형주는 다릅니다. 소형주는 올라갈 때 따라잡아야 됩니다. 눌림목 안 줍니다. 그래서 매매 형태가 다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기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판단해 드리게 되면 최근에 주가 상황이 7만 8천 원 바닥에서 10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10만 원에서 지금 한 9만 2천 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의 폭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배달 비율 38.2%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초반의 수준에서 지금 9만 2천 원이라고 한다면 상승치에 한 7, 8% 조정을 받고 있는 수준에서의 지금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눌림목 과정에서의 저점에 들어왔다고 판단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 업종 다음 주 기관이 또 관심 가질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맥락으로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의 주가가 4거래일째 좀 다소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게 좀 가팔라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좀 반납하면서 기관의 매도가 4거래일째 나오면서 주가도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이게 반전되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지금 구간에서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테이버 고수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해성 DS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저도 자동차 관련된 업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모비라이라는 미국이라면 이스라엘이죠. 모비라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련돼서 차량용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돼서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가 모두 다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자동차 시황에 대해서 이게 고금리의 자동차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전해드리려고 해성 DS를 가져왔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8월쯤에 윈터 이즈 커밍 보고서가 나오면서 메모리 시장이 박살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고 네. 그 이후로 주구장창 하락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윈터 이즈 커밍과 똑같은 보고서가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적자 사업으로 빠져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해성 DS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해성 DS가 오전부터 지금 장중에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PCB가 반등을 하면서 해성 DS도 같이 올라왔는데 PCB 업종, 기판 업종 중에서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애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애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해성 DS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 업체로서 약간은 좀 매수 매도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혹은 뭐 해성 DS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서 해성 DS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주의가 필요한 종목 관점에서 해성 DS를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종혁 교수님의 토픽은 뭘까요? 네, 저도 오늘 비슷한 관점인데요. 고영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고영. 어저께 기관이 대거 샀고요. 네. 뭐 오늘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이 종목도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관 매수에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신고가를 돌파할 때 뭔가 같이 더불어 사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기관이 사서 신고가를 만드는지 신고가에 기관이 따라가는 것인지는 명확한 선후 관계를 제가 매일 쳐다본 건 아니니까 알긴 어려운데 네. 신고가가 날 때 항상 기관 매수가 같이 뭔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긴 한데 이 종목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어느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요 동력은 수술용 로봇이 아니라 HBM과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가 한미반도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현실적인지에 네. 대한 부분을 저는 고려했을 때 고용보다는 그러면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가거나 전체 종목군들이 한 발 밀리거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런 차원에서 고용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고영하면서 고를 외쳤는데 이제는 스탑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탑픽 종목을 차라리 한미반도체를 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수급의 특징을 얘기하는 네, 거니까요. 네. 고용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고용 대주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주주예요? 대주주에 알리안츠 들어와 있고 베일리 길포드 들어와 있고 그리고는 이런 유수의 전 세계에서 유수의 그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곳들이 들어와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고용만큼 탄탄한 대주주를 구성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고용이 참 기대감은 좋은데 실적이 안 나와서 아쉬운 종목이다. 네. 네, 기대감은 고용, 네. 높을 높다. 근데 주가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수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기관에서는 저도 기관에 있었지만 신입사원 때부터 주력적으로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게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 신고가에 매수하고 신저가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추세가 말씀해 바뀌었기 주셨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매수고요.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의 주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형인 교수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전체 시장에서 좀 오늘 AI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데 네. 다음 주 CES 2024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시장의 화두가 AI. 어. 그래서 지금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지속해서 강한 흐름은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를 전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 상한가 안착한 이후에 지금 부근에서 지금 시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못 사겠는데요, 그러면? 네네. 지금 4,830원대 이 단기적 이 박스권 영역대를 오늘 대량 거래 2,289만 주로 좀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은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일단 이벤트 재료가 소멸된 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CES 2024에서 삼성전자의 AI 전략 공개 이후에 관련된 사업 시너지 부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전체 AI 섹터 안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강하고 이스트 소프트, 솔토록스, 리너스, 마음 AI 순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단기적 일회성 시세보다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저는 판단해봤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6,3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좀 아닐까라고 네. 좀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관심 갖는 구간이다. 좀 강하게 좀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도 관심 있다.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AI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기아, 김다준 고수의 종목이었고요. 김종효 고수는 고영의 움직임 잘 지켜보자. 변영인 고수의 폴라리스 오피스, 마지막으로 테이보 고수 주의해야 한다. 해성 DS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